인생이란 그 사람의 말 그 자체이다. 말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는 법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말의 무게가 느껴질 때가 더 잦아졌다고 해야 할까요? 더 많아졌다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그럴 때 없으신가요?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 때도 있고, 상대가 하는 말이나 말버릇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됨됨이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으면 나도 말을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평소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버릇을 바꾸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책을 소개합니다. 뭐래도 안 풀린다면 지금 당장 말버릇부터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미야모토 마유미의 돈을 부르는 말버릇입니다. 저자는 제가 여러 책을 통해 소개한 인물이죠. 일본의 대부 사이토 히토리의 제자 10명 중 한 사람입니다. 사이토 히토리의 제자들은 모두 대단히 성공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저자는 사이토 히토리로부터 삶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얻는 기술, 돈에 관한 철학 등의 가르침을 받고 현재 교토 최고 부자로 이름을 떨치며 젊은 억만장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사이토 히토리의 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쉽고 빠르게 인생을 바꾸는 말버릇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당장 시도해볼 수 있는 긍정적인 말버릇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과 사이토 히토리의 책처럼 내용이 쉬워서 잘 읽힌다는 점이 이 책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야모토 마유미의 돈을 부르는 말버릇,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우주에 보내는 주문. 어느 날 당신은 카레가 먹고 싶어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카레를 먹어야지 생각하면서도 점원에게 오므라이스 주세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얼마 후 점원은 무척 당연하게도 당신에게 오므라이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앞에 놓인 오므라이스를 보면서 당신은 생각합니다. 에이, 오므라이스네. 사실은 카레가 먹고 싶었는데. 난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지? 아, 카레 먹고 싶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것은 누가 봐도 주문을 잘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주문을 잘못해놓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불평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원하는 대로 카레를 먹을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당신이 생각한 그대로입니다. 카레 주세요 라고 주문하면 됩니다. 세상 일 대부분은 이토록 간단합니다. 식당에서 점원에게 하는 주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뱉은 말은 모두 우주에 보내는 주문입니다. 이 우주는 지금껏 계속 우리의 주문을 전부 이루어주고 있죠. 주의해야 할 점은 좋은 일이 이루어지듯이 안 좋은 일도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좋은 일에 대한 바람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보내는 주문은 너무도 직접적이기에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그걸 원한다고 받아들여져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즐거워라는 말버릇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즐거운 일이 생기고 재미없어 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에게는 더 재미없는 일만 생기게 됩니다.
즐거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사는 사람은 지루한 일에서도 작은 즐거움을 찾고 재미없음의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주위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니까요. 입에서 내뱉은 말은 모두 이루어지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나쁜 말은 식당에서 잘못된 주문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치 않는 이상한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면 그런 주문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원은 무조건 현재형으로 말한다. 오늘도 내 소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당신. 그 이유 중 하나는 소원을 비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우주의 소원을 빌 때 어떤 식으로 기도하나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고 있지 않나요? 그 말 뒤에는 지금 저는 불행해요. 지금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슬프게도 현재의 불행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원을 빌 때도 비결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오로지 현재뿐입니다. 그러니 우주에 전해졌으면 하는 미래의 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해봅시다.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하고 단언하면 당신의 뇌가 나의 어떤 부분이 행복한 거지? 하고 머리를 굴려 생각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살 곳이 있으니 행복하다. 매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으니 행복해.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뇌가 나는 행복하구나 라고 여기면 다음에는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행복해지는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반드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왜냐고요? 그야 소원을 빌면서 감사 인사까지 하는 사람을 보면 우주도 이를 거절하기 힘들 테니까요. 그렇구나. 내가 행복하다니 나도 기분이 좋다. 그렇게 감사 인사까지 하니 내가 사실 조금 바쁘지만 너에게 먼저 행복을 전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우주는 당신에게 더한 행복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인 사이토 히토리 씨는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일 좀 부탁할 수 있을까? 고마워. 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고마워. 라고 반드시 상대방을 칭찬하고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도와주고 싶다. 도움이 되고 싶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자연스레 몸이 움직이게 되는 법이죠. 이런 걸 보면 사이토 히토리 씨는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천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상사니까, 내가 선배니까, 상대방이 어리니까 이거 해놔 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면 절대로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칭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위해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생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고마워 라는 한마디의 말,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마음도 움직이는 최고의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감사할 기회가 계속 생긴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가 기적을 일으키는 마법의 말버릇이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교토의 긴자 마루칸이 세워진 이래 우리 지점에는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든 누구를 만났을 때든 늘 하는 인사말처럼 되었죠. 처음에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레 말하곤 합니다.
물론 저도 처음부터 이러한 말버릇을 가지고 있진 않았습니다. 변하게 된 계기는 사이토 히토리 씨를 만나 가르침을 얻기 시작하면서였죠. 사이토 씨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지닌 굉장한 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는 고마워보다 위에 있는 최고의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이 가진 힘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욕설과 걱정, 좋지 않은 말을 합니다. 사실은 바꾸는 편이 좋은데 말이죠. 인생이란 그 사람의 말 그 자체거든요. 말에서 마유미 씨의 인생이 태어난 겁니다. 자신의 운명도, 환경도, 역경도, 인간관계도, 돈도, 과거나 미래도, 그리고 오셀로 게임의 검은 바둑알처럼 어떤 나쁜 일도 아주 쉽게 새하얀 바둑알처럼 좋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그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소중하게 여긴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흔들 수 없을 만큼 머리를 위아래로 끄덕였습니다. 말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고 돈도 들지 않기 때문이죠. 사이토 씨에게 감사합니다를 배운 후로 저는 쭉 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원래 보험회사에서 평범한 사무직원으로 일하던 제가 억만장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일도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하든 잘 풀리는 사람과 반대로 무엇을 해도 일이 꼬이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감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횟수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았을 때 원망하며 우는 소리를 해봐야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배웠어. 이제 2번 다시는 속지 않을 거야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고 나쁜 일에도 감사해 봅시다. 틀림없이 다음부터는 절대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교훈을 얻으니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일이 착착 진행되며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부족한 사람은 나를 속인 나쁜 인간, 내가 학력이 좋지 못한 건 부모 탓이야,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건 상사 때문이야 라며 불만, 원망, 시기만 늘어놓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마치 끝이 없는 불행 언어의 늪에 빠진 사람처럼 말이죠.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무엇이든 남 탓으로 돌리다 보니 이 일도 저 일도 모두 잘 풀리지 않는 것이지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확실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핸들을 꺾고 책임은 100% 나한테 있어. 지금은 그때 나를 속였던 상대에게 감사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이 술술 풀립니다. 부모에게도 형제 자매에게도 이웃, 직장 동료와 상사, 그리고 우주에도 감사를 보내봅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 가장 열심히 뛰고 있는 나 자신에게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이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모두 감사합시다. 남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세상에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 적은 까닭은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직 모든 일에 감사함을 느끼는 경지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러한 경지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감사합니다 라는 말버릇으로 성공의 기회를 끌어당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멋진 인생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불행을 끊어내고 기회를 끌어당기는 마법의 한마디. 저는 늘 활기찬 편이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종종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웃음을 잃지 말자고 마음먹고는 있지만 무언가 눈치를 챈 것인지 사이토 히토리 씨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경마를 아주 열심히 연구해서 예상을 해도 한 번이야 맞추겠지만 그 다음 또 그 다음에도 맞추기란 천문학적인 확률입니다. 알겠지요? 마찬가지로 불행한 일이 한 번 있을 때는 아직 괜찮아요. 하지만 불행이 2번, 3번 연속해서 일어나는 천문학적인 확률이 그 사람에게만 생긴 까닭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불행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고 본인이 불행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 불행이 찾아왔을 때 그 고리를 끊어내야 해요. 알겠지요? 불행을 쉽게 끊어낼 수 있는 말을 알려줄게요. 사이토 씨가 알려준 불행을 끊어내는 마법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로 좋아질 거야. 그래서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이 말을 하면 안 좋게 생각되던 일을 끊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도 정말 그 일이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걸로 좋아질 거야. 안 좋은 일을 알아차린 덕분에 그래서 좋아질 거야. 안 좋은 일을 통해 교훈을 얻으니 더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마법의 말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면 마음이 상쾌해지면서 침착해지고 냉정함을 되찾게 됩니다. 인간이니까 실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패해도 이걸로 좋아질 거야. 그래서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하고 몇 번이고 되뇌며 곧장 일어서도록 합시다. 그날의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이 실패가 어떤 좋은 일로 바뀔지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패는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실패는 좋은 기회가 되어 당신을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좋아요 라고 말할수록 몸이 더 건강해진다. 사이토 히토리 씨에게 배운 말버릇 중에 아주 쉽게 건강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컨디션이 아주 좋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컨디션이 100% 좋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이토 씨는 아주 좋을 때를 60%라고 정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토 씨는 제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아서 늘 병을 달고 살았어요. 옛날부터 의사들에게 이번에는 안 되겠어요. 이번에는 어렵겠어요. 라는 말을 계속 들었지요. 하지만 안 되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굉장한 사실을 깨달았지요. 결국 죽지 않으면 튼튼한 거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말해요. 몸만큼은 자신 있다라고요. 무척 건강해 보였는데 나보다 일찍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안 죽었어요. 그러니 죽지 않았다면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좋아요 하고 말하면 점점 아주 좋은 상태에 가까워져요. 물론 그렇게 말한다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병에 걸리지만 빨리 낫지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밝아요. 나도 몇 번인가 입원했었는데 내가 입원한 병실은 분위기가 밝았어요. 간호사분들도 놀러오고 내가 상담도 해주고 하니 병실이 즐거운 카페처럼 바뀌었지요. 그리고 밝게 지내면 정말로 빨리 나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컨디션이 아주 좋아 하고 말해보세요. 종종 잘 지내세요? 하고 물으면 허리가 안 좋아서, 몸이 좀 아파서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아무리 아프고 몸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한들 상대가 고쳐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낫게 해주겠어요? 대신에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요. 최고예요. 라고 말하면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들, 주위 사람들이 안심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을 안심시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령 몸 상태가 60%만 좋아도 아주 좋아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당신에게 멋진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기분 좋게 지내는 사람에게는 늘 기적이 일어난다. 당신은 작년에 자신이 어떤 일로 고민했는지 기억합니까? 그리고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기억하나요? 대개는 내가 무슨 일로 고민했었지 싶을 만큼 까맣게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고민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민은 원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랍장에 머리를 부딪혀 아파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끼발가락이 어딘가에 부딪혀 아 하고 뒹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더 아픈 새끼발가락에 신경 쓰느라 머리를 부딪힌 일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심각하게 이제 도리가 없나 봐, 더는 회복 불가능이야 라며 계속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다른 고민이 나타나면 먼저 번에 심각하게 생각했던 일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해결되지 않는 일이 고민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침울한 얼굴로 머리를 싸쥐고 있는 것도,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는 사이토 히토리 씨가 기분이 안 좋은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인 우리가 그분의 기분을 맞추려고 눈치를 보게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늘 즐거운 이야기로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사이토 씨였습니다. 어느 날은 늘 기분이 좋은 사이토 씨가 그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의 기분 상태에는 세 종류가 있다는 거 아세요? 기분에는 상중하가 있어요. 하에 속하는 건 항상 기분이 안 좋은 사람. 당연히 기분 좋지 않은 일만 생깁니다. 중에 속하는 건 보통 사람이에요. 그때그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서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지요. 보통 사람에게는 보통의 일만 일어나지요. 어째서 나한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라고 말하곤 하죠. 당연히 보통 사람이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상에 속하는 사람은 늘 기분이 좋아요. 항상 기분 좋게 지내는 사람에게는 계속 멋진 기적이 일어나요. 나는 늘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좋게 지내는 사람은 우주도 늘 보살펴줘요. 기분 상태가 언제나 상에 속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잘 띄지만 하늘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반짝거려요. 아주 눈에 잘 띄니 행운과 행복을 전달하기도 쉽지요. 사이토 씨는 일본 최고 부자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내놓는 상품마다 모두 히트 상품이 되는 등 사람들이 보기에 기적 같은 일을 계속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행운만을 끌어들이는 비결이 바로 항상 좋은 기분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길을 넓히는 법. 부자가 되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아시나요?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면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길에서 돈을 건넸을 때 사람들이 받는지 받지 않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신기하게도 부자들은 바로 받았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부자는 돈이 자신에게 들어오는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지요. 반면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강해 쉽게 돈이 들어오는데 죄책감부터 가집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건네면 받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 근거 없는 죄책감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길을 스스로 차단해 버리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근거 없는 죄책감은 부모나 친척, 학교 선생님, 친구, 혹은 텔레비전이나 신문, 잡지 등 여러 미디어를 통해 자기도 모르게 주입된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나와 당신을 포함해 인간은 모두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입한 죄책감 때문에 돈이나 행복을 멀리하지 않기 바랍니다. 물론 수상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요. 자신을 얽매는 죄책감에서 해방되려면 나는 행복과 돈이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여러 번 말해봅시다. 이 말이 말버릇이 되었을 때 당신은 행복하고 풍요로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돈이 따르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서고생. 나중에 연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지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 사이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나중에 연금을 못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야기도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고민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는 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고생이 있는데 미리 고생, 거듭 고생, 사서 고생이 있어요. 만약 나는 운이 없어 하고 생각한다면 이 셋 중 하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고생이란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걱정해 이것저것 고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몇 년 후면 지구가 멸망한다거나 20년 후에 연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이에 속하지요. 거듭 고생이란 이미 지나간 일을 두고두고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걸, 저렇게 할 걸 그랬어 하고 후회하며 고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서 고생은 가령 당신은 괜찮아요. 안심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런데요, 제 가족 중에 이런 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라거나 제 친구는 이런 일로 힘들어하고 있어서 라며 불행한 사람의 예를 들어 큰일이에요. 저도 언젠가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라는 식으로 말하며 고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곳곳에서 걱정거리를 찾아 고생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을 찾아서 하는 달인인 셈입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쓸데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굳이 사서 고생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길 바랍니다. 말하는 당신도 불행해질 뿐이고 듣는 사람도 기분만 우울해지니까요. 미리 고생, 거듭 고생, 사서 고생을 해봐야 좋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운만 나빠질 뿐이죠.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기 바랍니다. 나중에 연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고 이왕 할 말이라면 이렇게 바꿔봅시다. 만약 연금을 받는다면 어디에 쓸까? 그렇습니다. 고생할 필요 있나요?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말해봅시다. 돈을 부르는 말버릇 들어보셨는데요. 어떤 말버릇을 가져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말하는 나도 듣는 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말버릇이 기적과 행운을 부른다는 것 기억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